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윤입니다. 오늘 시장 금요일장인데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시장이 좀 상당히 힘들지만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 내년 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참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상담은요, 02-32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자세히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입니다.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게 된다면 우측에 종목 상담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목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쪽에다가 이 종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셔도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에요. 9,02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원익 IPS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날 아마도 급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추가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었었죠. 근데 그 부분들의 지분이 삼성전자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11%가 넘는 급락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결국에는 아직까지 추세선을 깨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오늘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대가 61선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 조금 더 여유있게만 보게 된다면 8,4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반도체 장비 쪽이죠. 이 원익 IPS가 상당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50만 주 가까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9,020원이라면 매수가가 약간 좀 높은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비중도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역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9,400원 정도 때 이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9,100원, 9,150원 이 자리대를 일단 목표치로 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탐분 동안은 매물 수화를 진행해 주고 난 이후에 저 박스권을 돌파할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거래량 증가가 있을 겁니다. 또는 갭으로 저 자리대를 넘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일단 박스권역으로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정밀기계예요. 11,000원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한국정밀기계를 한번 보게 된다라면 기계 쪽 섹터가 반등이 좀 큰 폭으로 나아졌었습니다. 자, 이제 하락 추세대를 뚫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정밀기계는 좀 언더슈팅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때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하락 N자형의 모습으로 밀려 내려옵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지지를 하는 듯 했으나 그 다음날 바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는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매수가가 11,000원입니다. 11,000원인데 우선적으로 11,5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저항 라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11,5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 자리대죠. 한 1,500원, 1,300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DPC예요. 3,496원에 3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DPC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DPC를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하락 추세대입니다. 그죠? 하락 추세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저점 또한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단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에요. 왜 빠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적자로 좀 전환됐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향후에 대한 전망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추세적인 부분들은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6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줬다라는 거, 기타 법인 쪽에서도 소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보이고 난 이후에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은 더 진행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상승해주고 단기적으로 낙폭과대로 진행됐을 때는 1차 11선, 2차 21선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1선에 대한 목표치를 찍고 나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폭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3,000원 정도 때까지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3,000원 정도 때가 오게 된다면 이 종목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 그리고 급락이 나왔었던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추세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당분간 좀 박스권에 갇혀서 진행된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3,400원대니까 약 한 지금 한 10, 거의 20% 가까이 손실권역이시거든요. 조금 더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상담 잠시 멈추고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팜스토리요. 팜스토리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527원에 네. 30%요. 30%요? 예. 예,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며칠 전에 그 정재원 대통령께서 그 네. 불기둥 종목으로 추천해가지고 그 방송을 보고 네. 매수했습니다. 제가 매수가 얼마 잡아드렸죠? 혹시 기억하세요? 1,500원 정도. 네, 1,500원에 1,450원 잡아드렸죠. 예. 기억하시네요? 예. 자, 이 팜스토리를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해드려갖고 매수를 하셨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조금 눌러주고 있죠? 예. 근데 저점이 아직까지 이탈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종목을 왜 제안을 해드렸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예.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팜스토리가 사료에 대한 부분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사료에 대한 가격, 이 원재료인 옥수수라든가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게 된다면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하게 되면 좀 더 싸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예. 되면 적은 돈으로 많이 수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러시아 쪽에 농장이 있어요. 그 농장에 대해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재배를 해 놓고 있는 그 곡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서도 이제 생산이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내년도 시장에서도 이 기후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곡물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곡물 가격이 꾸준하게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팜스토리에 대한 실적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네. 그럼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잠깐 볼게요.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1분기와 2분기 때 그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로 전환이 됐었어요. 근데 3분기 때의 단기 순이익이 100억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환율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이 지금 곡물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 차이 때문에 이익이 커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내년도 시장에서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은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중장기적으로요. 중장기적으로 보셨어요? 예. 제가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드렸는지는 기억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죠? 예. 목표가는 제가 아마도 1,800원을 잡아드렸을 거예요. 종고점 자리대. 요 자리대를 예. 좀 잡아드렸거든요. 자, 그럼 먼저 만약에 이 저점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하락 N자형으로 빠진다라는 부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요 하락폭만큼 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약 한 1,450원에서 40원 정도 때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상에서 처음으로 11선을 터치를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요 정도까지 조정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약 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400원 정도를 일단 보세요. 1,400원 정도로 보시고 목표가는 그대로 1,800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그다지 뭐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그런 문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고 들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 수익 많이 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상담을 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다시 문자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이니시스예요. 24,4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KG 이니시스가 금일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자, KG 이니시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저점이 깨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점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와줬으니까 주가도 밀려 내려온 겁니다. 요 저점이 이탈이 됐으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저점이 이탈이 안 됐죠.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이 자리대가 강한 지지 라인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 일단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금일 거래량이 좀 나왔었죠.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이 부분들, 결제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적으로는 2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아마도 전에도 종목 상담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응을 못 하신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을 조금 더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18,0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18,000원 정도 부근대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다른 종목군들로 본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한번 잘라주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 어디죠?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로 좀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PNT예요. PNT를 9,28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NT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게 된다라면 고점을 만들었었죠.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폭만큼 빠져야 되겠죠.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죠? 근데 저점이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폭만큼 빠진다는 거는 당연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 자리대가 빠졌습니다. 빠지고 난 이후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과거의 저점 자리대를 지금 현재 이탈을 해 놓고 있지는 않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한 7,000원대, 7,100원 이 자리대가 또 저항 자리대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락 N자형으로 끝나는 그 마디의 자리대가 저항대다라는 부분들은 대박플러스에서 항상 말씀을 좀 드려왔을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타이밍이 도래됐으나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약 한 9,200, 9,300원 정도니까 20%가 조금 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손절이라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자리대죠. 약 한 7,700원에서 7,800원 이 정도 때까지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보자 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후가 만약에 7,700원에 7,800원 자리대가 오게 되면 한번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더 계속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세아베스틸이에요. 27,75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20%를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철강 섹터가 그렇게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 길게 한번 보자고요.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락을 했어요. 하락 추세대를 뚫어냈으니까 이제 하락 추세대는 마무리가 된 거고 기간 조정이나 즉 박스권이나 횡보를 해주고 아니면 상승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확대를 좀 해서 볼게요. 자, 어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고점을 만들고 다시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어요. 그 자리대가 이탈되니까 다시 이 폭으로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이 자리대에서는 바닥을 다질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27,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뭐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이 종목보다는 다른 쪽에 있는 종목, 철강 섹터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뭐 포스코라든가 같은 섹터에 있다면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로 좀 차라리 장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좀 대안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박종호의 드림하이 보셨죠? 거기 보시게 되면 대우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저항대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시세가 날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현재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인데 절반 되돌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인터파크가 인수한 기업이 뭐가 있죠? 아이마켓 코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종목을 보는 거죠. 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대한 수급도 좋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약에 매매를 해야 된다라면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전개가 된다라고 좀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로 한 번쯤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보는 것도 좋은 대안주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에요. 하나투자증권을 3,51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40%고요. 자, 하나투자증권이 아니라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화투자증권. 자, 지금 이 한화투자증권을 보시는데요. 전 증권 섹터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 하실 바에는 은행주나 보험 섹터로 하시라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증권주가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죠. 뭐 M&A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겪을 게 분명하거든요.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 대금을 한번 보십시오. 4조 원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증권사 돈 벌 수 있을까요? 못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라면 증권주보다는 차라리 우리금융이라든가, 자, 우리금융 같은 종목 괜찮죠? 그죠? 우리금융이라는 종목이든가 아니면 신한지주라든가 이런 종목 괜찮죠? 이런 종목군들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메리츠화재라든가 보험주를 하게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로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즉 교체 매매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97,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반등이 나올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금호석유를 한번 볼게요. 자, 금호석유를 한번 보게 된다라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하락세대를 뚫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딱 보게 되면, 저점이 나오고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조정을 받았으면 이 폭만큼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매도잖아요, 매도. 단기 매도. 그죠? 단기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 이때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 마디는 좀 조심하자라는 부분들,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단기적인 흐름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점이 이탈했죠. 저점이 이탈하게 되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약 89,000원 요 자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겠네요.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요 자리대가 나오게 되겠네요. 요 자리대. 요렇게. 요 자리대까지 결국은 조금 더 밀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겠죠. 즉 88,000원 자리대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 시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1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30%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던가 아니면은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부근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차라리 좀 바꿔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숨가쁘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 방향성 탐색 구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좀 괜찮습니다. 전날 큰 폭으로 갭상승 출발했다가 꼬리를 달고 하락 반전했다가 결국은 1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힘든 시장이에요. 추가적으로 올라갈까 아니면 좀 더 누르고 갈까 바닥을 확인할까 지금 그 과정에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의 절반 되돌림은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설사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방향성 탐색 구간이고 바닥이 나왔느냐 아니면 좀 더 확인을 하느냐 그 구간이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주말이니까 편히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